안녕하십니까. 척추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백정욱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부쩍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오시는 어머님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바로 측만증이 의심된다면서 면담을 원하시는 거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측만증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또 눈에 띄게 외형적인 변화나 이상이 의심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측만증은 어떤 질환인지, 왜 치료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척수를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오랜 시간 서 있을 수 있게 생리학적인 만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측면에서 바라보면 소위 말하는 S자 라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앞쪽에서 바라보면 일직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척추 측만증은 이 경우 척추를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옆으로 구불구불 굽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측만증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병원에서는 흔히 콥스 앵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와 같이 척추가 옆으로 휜 정도를 각도로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측만증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척추 측만증의 정의는 이 콥스 앵글이, 그러니까 휘어진 정도가 10도 이상 휘어진 경우를 뜻하고, 특히 이 중에서 특별한 다른 동반 질환이나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특발성 측만증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발성은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생기는 일반적인 측만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측만증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 질환이라 하면 선천적 중추신경성 질환, 신경섬유종증 같은 종양 같은 것들, 근육질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발성 측만증은 측만증 중에서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뜻이고, 발생하는 나이에 따라서 유아기형, 연소기형, 청소년형, 성인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발성 측만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성장에 따른 생체 역학적인 변화, 조직학적 이상 이런 것들을 관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이유는 골격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형태의 변화가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발성 측만증은 소아나 청소년 100명당 0.5에서 3명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특히 30도 이상의 큰 측만증 유병률은 1000명당 1.5에서 3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도에서 중등도의 측만증은 흔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심한 측만증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은 거의 10살 이후에 발병하고, 청소년의 2%에서 10도 이상의 측만증을 보이고, 이 중 5%만이 30도 이상의 측만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측만증이라 듣고 걱정하시면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대부분은 큰 문제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냥 괜찮다고 방치를 하면 안 되겠지만요. 일단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특발성 측만증은 계속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50도 이상의 심한 측만증의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진행하고, 1년에 0.75나 1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임상적으로 25에서 30도 정도의 측만이 있고 골 성숙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진행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측만증 진행을 결정하는 요소는 성별, 그러니까 여자가 좀 더 심하고요. 또는 뼈가 얼마나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척추가 어디에서 얼마나 휘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특히 골격의 성장이 가장 많을 때 측만증의 진행이 제일 심한데요. 특히 여자분들은 고일 연령이랑 초경 시기가 앞으로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자인데, 초경 전에 약 12개월, 그러니까 1년 전부터가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일 때고, 초경 후에는 성장이 둔화되면서 약 2년간은 추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수염이 나거나 겨드랑이에 털이 나는 시기부터 성장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초겨 또는 수염 나는 시기의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이게 되고, 이때 측만증도 제일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측만증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측만증의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 있고, 다른 질환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추가적인 검사들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는 안 가는데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당히 심한 측만증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을 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립 자세에서 척추랑 몸통을 앞뒤, 옆에서 자세히 관찰하는데, 기립 자세에서 목, 어깨, 갈비뼈, 허리나 골반의 비대칭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측만증이 심하면 특히 골반을 중심으로 양쪽 팔이 비대칭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는 견갑골이 비대칭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척추 주위 근육이 비대칭적으로 돌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여자 환자인 경우는 유방의 비대칭 여부가 측만증의 첫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이런 측만증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척추 측만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고 척추 측만기를 사용해서 얼마나 기울어지는지를 보는 건데, 척추 측만기로 한 5도 정도 체크되면은 콥스 앵글 한 11도에 해당하고, 7도 정도가 측정되면은 콥스 앵글 20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 측만기로 7도 이상이 측정되면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척추 측만기는 요즘은 핸드폰 어플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소년기의 측만증은 대부분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 하면 다른 병변이 동반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측만증과 같은 척추 골격의 문제는 미용적 측면의 영향도 있지만 결국은 통증과 신경학적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 측만증 환자의 통증의 원인은 주로 근육 피로, 몸통 불균형, 후관절병, 퇴행성 추간판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우선 조기 진단과 또는 학교 집단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측만증을 조기에 진단해서 수술적인 치료보다 보존적인 치료로 측만증을 치료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콥스 앵글이 11도에서 25도 사이인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되 4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콥스 앵글이 클수록 짧은 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성장이 멈췄거나 많이 둔화된 경우에는 측만증 자체가 악화될 확률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대표적 방법으로는 보조기 착용이 있습니다. 보조기 착용의 목표는 척추의 성장을 허용하면서 측만증을 교정하고 진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보조기 착용은 성장기일 때만 효과가 있고, 콥스 앵글이 25도 이상일 때 착용을 시작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콥스 앵글이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기로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보조기는 흉요천추 보조기, TLSO라고 해서 흉추부터 골반뼈까지 덮어주는 것인데, 보조기는 하루 22시간이나 23시간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힘든 점입니다. 또 보조기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타는 게 중요하고, 아직 성장기인 청소년이 측만증이 좋아졌다고 보조기를 벗고 생활하면 다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 제한점은 있지만 그래도 보조기 치료는 10살에서 한 15살 정도의 25도에서 한 35도 정도의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거의 74%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치료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인데요.
측만증의 수술은 통증을 경감시키고 추가적인 병변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척추의 강력한 골유압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척추를 바로 세워서 단단히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측만증의 정도, 뼈의 성장 상태, 향후 진행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요. 수술은 성장이 아직 남아있고 45도 이상의 측만증을 보이거나 또는 성장이 멈추었지만 50도 이상의 측만증을 보일 경우, 또는 보조기 치료를 해도 측만증이 진행하는 경우에 아주 신중하게 계획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측만증만을 위한 수술이 아니더라도 측만증과 동반해서 요추 협착증 또는 전방 전이증, 이런 퇴행성 질환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소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측만증은 일단 그냥 두면 점점 퇴행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복합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랑, 특히 성장기 어린 학생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얼른 병원에서 진단과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측만증은 걱정하고 오시는 것만큼 당장 크게 위험한 일은 아니고 이만하면 괜찮은 것인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 오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길었던 얘기를 오늘 서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궁금하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